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이거 참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고대 철학자 장자의 지혜를 빌려서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와, 이 비유 한번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장자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모기는 그저 피가 탐나서 달려들었다가 덫에 걸리고, 물고기는 눈앞에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잡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잘못된 관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힐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관계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독이 되는 사람.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튼튼하고 좋은 신발이 꼭 필요한 것처럼요. 이 긴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확 꺾이면서 병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서서히 병들게 돼요.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먼저 독이 되는 사람이 뭔지 알아보고 장자가 콕 집어 말한 8가지 유형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군지,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가 말한 피해야 할 사람, 그 첫 번째 그룹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바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유형들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지랖 넓다고 하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의 일에 불쑥 끼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참견이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이나 꼼수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굳은 결심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망령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정말 답답하죠. 상대방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 차례 오면 무슨 말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특히 남의 약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굳이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죠. 이런 대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세 번째는 아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과 아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칭찬은 대가 없이 순수하게 감탄하는 거지만 아첨은요, 그 칭찬 뒤에 반드시 원하는 게 숨어 있습니다. 당신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거죠. 이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푼수 떠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그냥 내뱉어요. 남의 조언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 실수도 잦을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꼭 비슷한 사람들만 모인다는 겁니다. 결국 해로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네 가지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남의 흠이나 단점을 찾아서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올라가나요? 절대 아니죠. 그런 말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나 책임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관계를 슬쩍 비틀어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건 사실 깊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아주 치졸한 행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간특한 자입니다. 이 유형은 정말 교활한데요.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바로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잘한다 부추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흐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음용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당신 편인 것처럼 진심인 것처럼 다가와서 당신의 속마음을 다 캐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죠. 애초에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언제든 당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유형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밖으로는 남을 해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8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추착하고 망령되고 아첨하고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사람. 당신 주변에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 8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쩌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 지혜는 결국 남을 판단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행히 장자는 우리 삶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자, 4가지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과는 아예 엮이지 마세요.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둘째, 이 8가지 잘못이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만약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관심을 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비유가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썩은 지 한 마리를 자기 보물인 양 꽉 붙들고 있는 솔개는 저 멀리 고귀한 봉황이 날아가는 걸 보고 내 쥐를 뺏으러 오는구나 하고 착각한대요. 우리도 혹시 내 안의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좋은 의도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자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8가지 유형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고 성찰해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